이거는 정말 아니다 싶어가지고 제가 이런 거 안 됩니다 이렇게 많이 말씀드렸던 가장 기억에 남는 최악의 수업이었어요. 아이들이 이렇게 앉아 있었고 선생님이 이렇게 기다란 막대를 가지고 영어로 쓴 문장을 하나하나 가르치면서 한글 뜻을 밑에다가 써 놓으시고 이것을 암기를 시키셨다고 해요. 이것이 사교육 탓만 할 수 있는 것인지 아니면 평가나 정책이 잘못된 것인지. 네, 오늘은 제가 그동안 간접 경험했던 그 사교육 중에 이건 최악이다 라고 생각했던 이야기들을 좀 들려봐 드릴까 해요. 건네들은 최악의 사교육 빅3? 뭐 이 정도라고 제목을 지으면 될지 모르겠는데요. 그동안 이제 아이들을 가르치면서 수없이 많이 이제 부모님 상담을 해오고 뭐 유튜브 그동안 활동을 통해서도 많은 분들과 소통을 해오면서 들었던 이야기 중에 정말 잊혀지지 않는 사교육이 있어요.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이제 원어민 수업이었어요. 근데 원어민을 직접 만나서 1대1로 받는 수업이었다고 해요. 제가 아이한테 직접 들은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제 그 친구가 원어민 수업을 한 1, 2년 했었다고 해요. 근데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저를 처음 만났을 때 영어에 대한 감정이 좋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너는 어떤 식으로 영어를 그동안 배웠었니? 하고 아이한테 물어봐서 들은 이야기인데 원어민 수업이기는 했었지만 한국식 문법 교육을 하셨다고 합니다. 네, 그 좀 오래돼가지고 자세한 학년은 기억이 안 나는데 7, 8세기 정도 나이였을 때 들었던 수업이었다고 해요. 그때 문법을 가르친다라는 것 자체도 이상한데 원어민이 그런 수업을 했었다라는 것이 참 재미있게 느껴졌습니다. 저로서는. 그래서 어떤 거 배워봤니? 이렇게 물어봤더니 동사의 3단 변화를 그때 원어민 선생님이 막 암기를 시켰다고 해요. 물론 이렇게 어느 때가 되어서 중등, 고등 시험도 준비해야 되고 이제 문법적인 걸 또 알아야 되는 시기가 있기는 하지만 그 어린 친구한테 3단 변화를 원어민 선생님이 하면서 되게 재미있게 들었던 굉장히 의아했던 그런 수업이었습니다. 어쨌든 이제 어머님의 입장에서는 원어민과 수업을 시키면 당연히 이제 원어민 선생님을 전폭적으로 신뢰하시는 경향이 있죠. 그래서 이제 한국 선생님이 가르치시는 것보다 당연히 아이가 듣고 말하게 하는데 도움이 되겠지. 이런 생각을 갖고 계셔서, 굉장히 조금 비용도 많이 들여서 1대1 수업을 시키셨었는데, 그 뒷이야기를 제가 아이한테 이렇게 직접 듣고 보니까, 와, 이거는 정말 아니다. 싶어가지고 제가 오래전부터 이제 다른 부모님들 이제 코칭할 때 이런 거 안 됩니다. 이렇게 많이 말씀드렸던 가장 기억에 남는 최악의 수업이었습니다. 두 번째는요, 이제 영어 유치원까지는 아닌데 일반 유치원이었다고 해요. 근데 사실 이제 10년 전, 20년 전에도 이제 영어 유치원 존재했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일반 유치원에서도 영어 유치원에 이제 뒤지지 않기 위해서 이제 영어 학습 관련된 프로그램을 운영하시는 곳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것까지야 괜찮은데 모든 활동에 다 영어를 몰입 교육은 아니더라도 영어 선생님이 오셔서 잠깐 동요 수업을 해주신다든지 스토리를 읽어주신다든지 이런 거는 괜찮잖아요. 근데 어떤 친구한테 이것도 직접 들은 이야기인데요. 그 친구가 얼마나 그 심리적으로 트라우마를 입었는지 그 상황에 대해서 이렇게 연습장을 막 꺼내가지고 저한테 막 직접 그려주기도 했었어요. 그만큼이나 아이한테는 각인이 되어 있었던 거죠. 이것도 예전 채널에서 오래전에 제가 한번 여러분들께 보여드린 적이 있는데, 아이가 막 선생님이 있던 자리도 명확하게 기억을 하고 아이들이 이렇게 앉아 있었고 선생님이 이렇게 기다란 막대를 가지고 영어로 쓴 문장을 하나하나 가르치면서 한글 뜻을 밑에다가 써 놓으시고 이것을 암기를 시키셨다고 해요. 그래서 이거를 또 괄호 넣기 시험을 보시는데 그때 자기는 6살 정도였다고 제가 들었던 것 같은데 아직 연필 쥐는 힘도 많지 않은데 요즘 대치동 문화의 4세고시, 7세고시를 생각하면은 이것도 너무 이르다라고 얘기하기는 그렇다라고 보시는 분들이 계시겠지만 적기 교육을 추구하는 이제 저의 입장에서는 이거 굉장히 좀 괴이하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했었어요. 아이들이 잘 모르는 처음 접하는 영어인데 바로 활자 교육을 하는 것을 넘어서 이것을 암기를 시킨다.
라는 것은 그 어린 아이들이 아직 한글도 제대로 모르는 친구들이 많을 텐데 그런 수업을 한다라는 것도 조금 이상했을 뿐더러 그 아이의 기억 속에서는 밖에 나가서 놀이 활동을 하거나 즐겁게 액티비티를 하는 시간보다 앉아서 그 영어 수업을 했던 시간이 더 길었다라고 그 친구는 회상을 하더라고요. 물론 이제 아이 말만 들어서는 알 수는 없는 부분이기는 하지만 그 정도로 이 친구한테는 그런 명시적 학습이 트라우마처럼 남아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 친구가 저를 처음 만났을 때 영어에 대해서 굉장히 안 좋은 감정을 가지고 저를 만났어서 오래전에도 제가 여러분들한테 소개를 해드렸던 기억이 나는데요. 제가 기억하는 최악의 영어 사교육 중에 베스트 2 정도는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아이의 발달 상황에 맞지 않는 지나친 명시적 학습을 저는 최악의 사교육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세 번째는 제가 실제로 아이들을 가르치면서 어떤 부모님을 통해서 들었기도 한 내용입니다만 이제 습득 영어에 대해서 너무나 그 효과를 많이 보고 있었던 저의 입장에서 이거는 굉장히 좀 비합리적이다라는 생각을 했던 사교육이 있어요. 어떤 학원에서는 이제 중학교 저학년 친구들이었는데 내신을 위한 유형 문제들 있잖아요. 이제 그런 것들을 4시간 동안 풀게 한다. 이런 이야기들을 들었을 때 굉장히 비효율적인 학습 같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일단 이거는 저의 입장에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왜냐하면은 그 4시간이라는 시간 동안 아이들이 자유롭게 책을 읽게 했으면 어땠을까? 혹은 그 4시간이라는 시간 동안 아이들이 좋아하고 몰입할 수 있는 책이나 양질의 영상 같은 거를 몰입해서 보았다면 훨씬 더 영어 능력이 상승하는 데는 도움이 됐을 텐데 이런 생각을 제가 멈출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오직 그 시험 문제, 그거 하나나 2개 틀리는 것 때문에, 이 아이의 소중한 시간 4시간을 하루에 다 투자를 한다라는 것이, 굉장히 조금, 우리나라에서만 있는 일 아닌가? 좀 괴이하다. 전 약간 그런 생각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예전에 이제 여러 가지 학교의 권위라든지 성실성 측면에서 아이들을 평가하는 내신의 비중이 많아지면서 그런 어떤 그 입시의 흐름에 따라서 학원들도 거기에 이제 발맞추어서 갈 수밖에 없는 거죠. 왜냐하면 그런 부모님들의 요구가 있고 하면 그분들의 입장에선 또 소비자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까지 그런 교육의 방침들이 현 시대에 맞게 좀 수정이 되고 변화될 수 있는 계기가 있었으면 모르겠는데 오히려 이런 현상들이 더 심화되어져서 아직도 영어를 공부하는데 문제풀이에만 너무나 많이 몰입하게 되는 그런 어떤 학원들, 내신 학원들이 존재를 하는데 이거는 학원들만 뭐라고 할 수가 있는 게 아니라 학교의 어떤 커리큘럼과 학교의 평가 방식에 맞추어서 학원들도 가는 것이기 때문에 이거는 교육 정책, 영어 교육 정책 자체의 문제가 아닌가라는 좀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어쨌든 간에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거는 진짜 영어 실력을 키워주는 방법은 아니기 때문에 너무 안타깝고 제가 생각하는 최악의 사교육 빅3 안에 들어간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어쨌거나 이제 AI 시대잖아요. 예전 같으면은 많은 직원들이 함께 달려들어서 영어 교재를 만들고 그리고 영어 커리큘럼을 만들고 해야 되지만 이제는 AI가 이제 나서서 함께 도와주는 역할을 충분히 하고 있고 정확성에 너무나 치중되어져서 배운다라는 것은 시대에 너무나 뒤떨어진 교육 방식이라고 저는 여전히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근데도 이런 현상들이 개선되어질 여지가 전혀 보이지 않고 여전히 오히려 이제 학교에서 이런 방식으로 공부를 해서 잘된 케이스들이 조명받고 하는 것들이 우리 아이들의 실질적인 영어 능력을 키워주거나 그리고 아이들이 영어에 대한 좋은 감정을 갖게 하는데 그렇게 바람직하지는 않다라고 보기 때문에 저로서는 되게 안타까운 측면이기도 한 것 같아요. 정확성에 대한 부분들은 AI가 얼마든지 이제 커버를 해줄 수 있는 시대에 우리 아이들이 살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정말 그 유창한 영어 혹은 어떤 태도라든지 그 사람을 대하는 애티튜드, 이런 것들이 더 중요해지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는 해요. 왜냐하면 아이들이 이제는 메일을 보낸다, 문서로 소통하나 한다 할 때는 AI가 다 도와줄 수가 있는 상황이기도 하고 실제로 원어민들과 만나서 뭔가 협상을 하고 대화를 하고 그리고 이제 수업을 들으면서 교수님과 대화를 나누고 하는 그런 커뮤니케이션의 측면에서 본다면은
아이들이 그 대화 내용에 대해서 얼마나 잘 이해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은 자기가 좋아하는 콘텐츠나 공부하고 싶은 콘텐츠에 대한 어떤 태도와 연결된 것이고, 그리고 사람을 대하는 태도, 이런 것들이 더 중요한데, 단지 이제 우리가 사용하는 문장들의 정확성에만 치중한 뭐 그런 그 공부 방식은 너무 시대에 뒤떨어지지 않았나, 저는 좀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이들이 얼마나 자기가 좋아하는 분야에서 크리에이티브하게 일을 하는지에 따라서 우리 아이들의 진로의 폭도 굉장히 더 넓어질 텐데, 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사실은 우리가 그토록 많은 시간과 비용을 들여서 하는 이 영어 교육하고는 본질상 그렇게 적합하지 않다라는 생각을 할 때마다 그 시간이 너무 아까운 것 같고 안타깝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어쨌든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 세 가지가 제가 건네들었던 최악의 그 영어 사교육 베스트 3가 아닐까 생각을 말씀드려 봤습니다. 어쨌든 뭐 제가 그 무조건 사교육계를 비방한다거나 깔려고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오늘 그 영상의 맥락을 보시면 아실 것 같아요. 과연 무엇이 문제인지, 이것이 사교육 탓만 할 수 있는 것인지, 아니면 평가나 정책이 잘못된 것인지에 대해서 우리도 한번 생각을 해보고, 어떻게 하면 아이들이 좀 스트레스 없이 기분 좋게, 그러면서도 좀 실용적인, 실제로 사용할 수 있는 영어 교육으로 변화될 수 있을지에 대해서 생각해보는 그런 영상이었으면 합니다. 네, 그러면 오늘 영상은 이것으로 마치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또 다른 이야기 가지고 돌아오는 걸로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